우선 잘 잡아놓고 쳐놓고 플레이를 해. 이동과 그 다음 액션이 한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준이 이런 습관들이 조금 속도를 올리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지. 수비팀의 볼 워칭이 한 곳으로 딱 몰려. 그때가 이제 찬스거든. 저는 그냥 수비 자체를 이제 그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못된 말로 상대를 거의 죽여버린다는 그런 마인드로 수비하다 보면 수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이제 수비는 거의 그냥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영특공고의 박민주 선수를 발전시킬 수 있게 우리 사커비와 하이버시티 그리고 저 우원재 분석관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그 분석 안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 분석을 진행했고요. 오늘 한번 영상 보면서 어떤 게 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수비적인 부분이랑 이제 볼 터치하는 부분, 이런 건 좀 오프더볼 움직임이나 그 아까 말했던 8번 역할에 대해서 그런 부분 좀 중심적으로 얘기할 거라서 한번 프리스타일을 우리 사커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조금 보조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이제 1쿼터, 2쿼터는 수비형 미드필드 아니고 그 위선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앙 미드필드 떴을 때는 확실히 이 활동량, 범위가 굉장히 넓다. 스프린트 방향들, 아까도 말했지만 후반전에는 오히려 수비로 뛰어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 근데 쿼터 때 굉장히 경기 속도가 올라가면서 전환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커비 데이터가 찍혔던 것 같아. 왜냐면 수비로 복귀하는 부분도 많았고, 수비형 미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진짜 민준 선수의 장점이 더 부각됐던 것 같아. 주변에서 공 받고 주고받고 또 전환해주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스프린트가 길게 잡히진 않았지만 저렇게 중앙에서 좀 짧게 많이 뛰었다. 종합적으로 스프린트 횟수나 거리나 이런 것들이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좋게 나왔고, 수비형 미드필드 아까 16회가 찍혔을 때 오히려 길게 잡힌 건 아니지만 짧게 스프린트 횟수는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컨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순간적으로 빠르게 본인이 반응해서 이런 반응 속도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정보들을 또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로 왼쪽 이제 2선 메잘라 위치에서 많이 뛰더라고. 전방으로 넣어주는 패스나 킥들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선호하는 것 같아. 직접적으로 전진 패스 넣는다거나 뒤에 머물다가 앞을 보면서 어떠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유형.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단점과 장점이 또 하나로 합쳐져. 그래서 우선은 본인이 딱 공을 받아서 어떤 액션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전에 사전 단계에서 속도를 굉장히 변화를 가져가진 않고 우선 잘 잡아놓고 쳐놓고 플레이를 해. 이동과 그 다음 액션이 한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동, 잡고, 선택.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어. 볼키핑을 실수 안 하고. 이제 반대로 이동 컨트롤이 없지. 치고 나가면서 아까 본인도 얘기했잖아. 치고 나가면서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 팀에서 속도를 갑자기 쫙 올려야 된다. 민준이 이런 습관들이 조금 속도를 올리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지. 좀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좀 비슷해? 수비 상대가 압박이 오면은 그것도 이게 또 잘 잡으려 하면은 또 쉽게 뺏긴다. 맞아요. 그래서 이동 컨트롤 하는 거를 계속 습관화 시켜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줄 솔루션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빨간색 위에 있는 온더볼 상황에 대한 어떤 피드백보다는 밑에 오프더볼에 대한 어떤 선택들, 움직임, 그 전에 상황 인식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솔루션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오프더볼 상황이 거의 이제 90분에서 88분이 거의 오프더볼 상황이거든요. 이 88분을 무의식적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영상을 보고 확인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영상 분석을 또 통해서 이 의식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전환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우리 민준이한테 좀 비슷한 유형 선수 누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 6번 선수의 유형이 비슷한데 8번 위치에서 뛰고 있는 빈도나 선수를 보면서 저 선수는 어떻게 좀 플레이를 하면은 그렇게 좀 플레이 잘하지? 우리도 급하게 막 분석을 해서 찾아본 거야. 그래서 세컨 패스 타이밍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이름을 지었어. 계속 나올 거야. 볼 워칭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지었어. 볼만 쳐다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근데 공을 갖고 있는 공격팀도 이게 굉장히 심한데 누가 더 심할까? 수비팀이 더 심해. 지금 본다 보면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볼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야 할 공간을 확인한단 말이야. 상황 인식에 대한 순서들, 공 보고
공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야.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서 플레이를 해서 바로 옆으로 연결했지. 그 다음이 중요해. 선생님이 얘기할 때 볼이 좀 사이드로 돌잖아. 그때 수비팀의 볼 워칭이 한 곳으로 딱 몰려. 그때가 이제 찬스거든. 그 수비들의 시선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압박 라인을 넘어가면서 수적 우위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사이드로 가거나 볼에 시선을 뺏겼을 때 한 칸 넘어가서 내가 프리로 다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균대 선수의 플레이 좀 많이 본 적 있어? 보면 원래 약간 6번 유형의 선수란 말이야. 우리가 딱 아는 뒤에서 플레이하고 짧은 패스 풀어나고 민준처럼 전환 패스 같은 거 좀 많이 해주고 팀의 점유를 좀 도와주는 이런 유형의 선수인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어느 순간 8번 쪽에 좀 쓰면서 이 선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 8번에 위치하면서 이제 박스 타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득점도 많이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민준이니까 다음 넥스트 레벨로 가야 되려면 저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해서 우리는. 아까도 봤지만 민준이가 많이 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뭐지? 사이드에서 볼 받아서 전환시켜주고 전환에 대한 킥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야. 본인이 하려고 하고. 민준이는 또 볼 쪽으로 다가가는 게 약간 습관적으로 다가가. 뺏기지 않고 와도 사실 수적 우위를 여기서 이룰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말잖아. 위치가 중요하다고. 방향이 중요하고. 뒤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위치로 가야 우리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볼 쪽으로 다가가니까 압박 라인을 넘어가진 않고 그냥 이쪽으로 가버렸어. 여기서 풀려 나온다 해도 반대로 갔을 때 그럼 누가 있냐는 거지. 이런 것들이야. 반대 전환됐을 때 공의 시선을 뺏기는 타이밍에 맨마킹에서 벗어나는 타이밍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치. 전환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시선은 완전히 한 번에 갔기 때문에 이 속도도 중요해. 이 속도가 패스를 통해서 패스 세 단계로 거쳐서 전환이 됐으면 민준이 확인을 하지. 그래서 어디 있지? 한 번에 나가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 그때 이제 그 마크맨 시선에서 딱 벗어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때 또 볼 쪽으로 접근해봐. 그 찬스가 아깝지 않아. 내가 프리가 됐는데 내가 볼 쪽으로 접근하면서 상대 시야에 민준이 나타나 버려. 그럼 땡큐지, 수비한테는. 그래서 좀 더 디테일 추가하자면 이 전환 이후에 오히려 찬스다. 상대 그 시선 앞에 나타나지 말고 뒤에서 내가 더 좋은 공간을 찾아갈까, 이거 좀 고민해보면 좋고. 상대가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이 우측면에 있다가 좌측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박민주 선수의 포지셔닝이 좌측 몇 자라는데 공이 좌측으로 연결되는 흐름에 따라서 속도 변화 없이 횡적인 움직임을 만을 가져가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의 문제점은 움직임의 속도나 방향이 단순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편하게 따라 붙으면서 견제하기 쉽고, 그리고 측면으로 볼이 전개됐을 때도 등 뒤에 바로 대인 수비가 붙어서 제한된 공간에서 각각 맨마킹이 붙으니까 공을 뺏길 위험이 큰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강주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연결되는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속도 변화 없이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 맥마킹이 등 뒤에 편하게 붙으면서 제한된 공간에서 뭔가 풀어나기가 힘든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횡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조금 아크론으로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속도 변화가 없다 보니까 등 뒤에 바로 대인 수비가 붙고 공간을 바로 공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대략 두 가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솔루션 첫 번째는 공이 좌측면으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똑같이 아까 상황하고 똑같이 가정을 했을 때 좌측 맵잘라의 포지셔닝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하면 센터백에 공이 갔을 때는 이 이선 지역 중앙 스페이스 혹은 하프 스페이스 쪽에 있다가 풀백에게 공이 갔을 때 3선 지역으로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가져가서 상대 홀링 미드필더를 떨어뜨려 놓은 동시에 풀백한테 패스 옵션을 제공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공을 받지 못하고 풀백이 윙어에게 패스를 준다면 움직임의 흐름을 살려서 아크론을 가져가서 옵션을 제공하고, 아니면 이후 풀백이 나온 뒷공간으로 흐름을 살려서 침투를 해서 여러 공격 옵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가 제시한 솔루션들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으로 저희가 고안을 했던 부분이 이번에는 이제 똑같이 좌측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라 가정을 했을 때 요 메잘라 포지션의 움직임을 주목을 하면 센터백을 거쳐서 요 사이드 지역으로 공이 갈 때까지 3선 지역으로 내려가기보다는
2선 지역에 머물러서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에 좀 포지셔닝을 하면 어떨까? 이 경우에 박민주 선수 메잘라의 포지셔닝이 상대 풀백을 고정시킴으로써 우리 팀 윙어나 윙백이 프리하게 공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여러 공격 찬스를 행성할 수 있으니까 횡적으로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각각 마크맨이 붙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선 지역 높은 위치에서 머물러라. 근데 만약에 저렇게 머물러도 상대 풀백이 튀어나와서 전진 수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박민주 선수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또 상대 풀백이 나온 뒷공간 침투할 수 있는 그래서 3선 지역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기보다 2선 지역에서 공을 받았을 때 여러 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 한번 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해볼까요? 저는 그러니까 수비 자체를 이제 잘한다기보다 그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늘어지는 경기면은 뭐 수비도 제대로 안 나올 거고 근데 뭐 정말 팽팽하고 이런 빡센 경기면 좀 못된 말로 상대를 그냥 거의 죽여버린다는 그런 마인드로 수비하다 보면 또 수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이제 수비는 거의 그냥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도 이제 앞에 공이 지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서는 방금 저 멘트 붙었던 13번 저 선수가 저는 이제 공이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이쪽을 봤으니까 13번 선수의 멘트가 잡혀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날 경기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님께서 주문하시는 게 저한테 수비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세컨볼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3명이든 4명이든 그냥 모든 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이날 경기 때는 그런 마인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민준 선수는 그 판단력이 좋거든요. 근데 수비적인 부분이랑 세컨볼적인 부분이 판단의 영역일까 생각을 해봐요. 반응의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네. 떨어진 거 보고 바로 네, 뭔가 맞아요. 근데 이 민준 선수는 뭔가 보고 확인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식 후에 액션을 뭔가 하려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이제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뭔가 하기 전에 네,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플레이하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이 좋은 선수들은 그냥 바로 뛰어요. 이걸 하기 전에. 민준 선수 보니까 수비할 때 공이 떨어지거나 뭘 할 때 그거의 방향마다 맞아요. 반응을 하고 뛰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늦을 수 있거든요. 부분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포지션 게임 해도 바로 전환하잖아요. 트랜지션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인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자세는 낮고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여. 보이는 건. 근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보이게 하는데 지나가. 사실 이런 데 더 띄워줘야 돼. 이 상황에서 이거 잠깐 띄워주면은 사실 윗선에 있는 친구가 내려오는 것보다 이 민준수가 조금 더 가까우니까 이거 팍 뛰어가지고 같이 붙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진짜 자그마한 디테일이고 이게 좀 더 플레이를 해보시고 또 훈련할 때도 저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학교에서 수석 코치님이나 코칭 쌤들한테 듣던 피드백이랑 또 다른 피드백이라서 또 좋게 들은 것 같고 또 제가 더 좋은 선수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끔 쌤들께서 잘 분석해 주시고 영상 만들어줘서 또 피드백 해주시다 보니까 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 영상 같은 거나 경기에서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들도 편집해 주셔가지고 피드백 해 주시니까 또 보기도 더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잘 새겨 듣기만 한다면 더 좋은 선수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